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전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강대교 중간에 서 있는 이원등 상사 동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속에 보고 계시는 이 동상은 노량진 쪽에서 용산 방향으로 한강대교를 건너던 중에 바로 이 노들섬 지역에 서 있는 동상이 되겠습니다. 이 동상이 왜 이 자리에 세워 있는가 늘 궁금해 했었는데요. 1956년 7월 입대를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스카이다이버가 됐으며 무려 153회 공중 낙하 기록을 가졌던 분이 바로 이원등 상사가 되겠습니다. 1966년 2월 4일 날 일공수 특전단 강화조장을 맡아서 대원들을 이끌고 고공침투 훈련을 하던 중에 결국 이 동료의 낙하산이 기능 고장을 일으키고 되자 전후의 낙하산을 먼저 개방을 해주고 자신은 결국 한강에 추락 순직했던 전후를 구하고 순직한 분이 바로 이 이원등 육군 상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여의도 비행장에서 C-46 수송기를 타고 이 공중 강화 훈련을 벌이고 있던 중에 정말 그 순식간에 일어난 하나의 사고였었던 것이죠. 자, 바로 그 역사의 현장이 한강대교라는데 이 오늘날의 한강대교의 모습은 노들섬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남쪽에 이 다리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겠습니다. 남쪽 부분은 트러스트 아치 구조로 되어 있고요. 북쪽으로는 거도 구조로서 소위 상판 위에 구조물이 없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어떤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남쪽 노량진 방향으로는 아치 구조로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북쪽 용산 방향으로는 이 지상 구조물이 상판 위에 구조물이 없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중간 지점에 이원등 상사가 결국 동상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곳에 가서 건립 추진물을 읽어보면 결국 이 이원등 상사는 거룩한 전후의 희생정신으로 결국 추락 순직하셨다고 하는 것을 길이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구성하고 이곳에 동상을 세웠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한강대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건설이 되게 된 것은 1917년의 일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는 아직 한강대교가 건설되기 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이 부분에 한강대교가 건설이 되게 되었고 이쪽이 결국 용산 지역, 여기가 노량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시에 처음 이 한강 인도교라고 불렸었던 이 다리가 건설될 때만 하더라도 크게 세 부분으로 건설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건설이 된 것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바로 이 노량진 쪽의 남쪽 440m에만 결국 다리가 건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요 북쪽 이 188m는 새 강이 흐르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다리를 건설해서 이 밑에 남쪽 다리를 대교, 밑에 다리를 소교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이 중간 지점에 해당되는 이 신초리 마을은 지대가 높은 뚝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기에는 처음에는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던 것이고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때는 중지도라고도 이렇게 불려졌었던 바로 이 중간 부분이 신초리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오늘날에는 이 중지도가 오늘날의 노들섬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소위 북방 지역이었던 곳이 하나의 섬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과 사뭇 달라진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흰 부분들이 당시의 한강 백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1956년도에 이 동부 이촌동의 백사장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당시만 하더라도 서울 시민들의 강수욕의 대표적인 장소가 바로 이 한강 백사장이었고 굉장히 드넓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선거 유세 때 이렇게 30만 인파가 꽉 들어찰 정도로
한강 백사장은 대단히 넓었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958년도의 지도를 보더라도 이 한강 철교와 한강 백사장 북쪽 지역이 이렇게 드넓은 백사장으로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조 폭격 같은 것이 바로 이 백사장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폭격이 이루어지는 것을 노량진 본동 쪽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것이 당시의 서울 시민들의 중요한 볼거리였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백사장 위로 낙하산 시범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이원등 상사도 고공 강화 훈련을 이 한강에서 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한강 백사장으로 낙하하는 훈련을 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은 1968년도에 한강 종합개발 사업의 결과로 한강의 모래가 결국 종합개발의 중요한 자재로 사용이 되게 되면서 백사장이 사라져버리게 되었고 오늘날의 한강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한강 이 지역 북쪽 지역은 백사장으로 되어 있었던 곳이 바뀌어서 오늘날은 노들 섬만 남고 결국 덩그러니 양쪽으로 한강수가 나뉘어서 흐르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이렇게 강폭을 가진 곳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강 위에 세워졌던 교각 위에는 아치 구조나 트러스트 구조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예전에 소위 한강 백사장 위에 건설된 부분들에는 이런 구조물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촘촘하게 교각을 설치했었기 때문에 이런 다리의 구조가 북쪽과 남쪽이 서로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쌍둥이 다리로서 지금은 이렇게 다리의 폭이 넓어지게 되었었던 그 자리에 결국 이원등 상사의 동상이 세워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1971년도에 오게 되면 초등학교 바른생활 교과서에도 실렸었던 것이고요. 저로서도 개인적으로는 이 이원등 상사를 소위 군가를 통해서 끝없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호국 인물로서 그의 군인 정신을 기려왔고 현재도 국립현충원에 모셔져 있는 바로 이분은 그런 투철한 군인 정신과 전우회를 실천하신 정말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원등 상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립현충원에 이원등 상사의 이런 묘에 많은 이들이 지금도 그를 잊지 않고 찾아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왜 한강대교 중간에 이분의 동상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늘 한강대교를 건너 다니실 때마다 이 이원등 상가의 동상을 바라보면서 그의 이러한 애국정신과 동료애를 한 번쯤 기리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강대교 이원등 상사의 동상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